클로봇이 2천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그로 인해 지분이삭 우려가 커지며 장중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전쟁이 6주째 접어들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너무 커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적과 물가 발표 등이 맞물려 금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도 불안하고 지수가 떨어지면 더 불안해서 솔직히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헷갈리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뉴스에서는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걸 보면 걱정의 한숨밖에 안 나오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클로봇 2천억 유상증자가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클로봇 한 줄로 정리하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클로봇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물류센터, 공장, 병원 같은 곳에 로봇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즉,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합에 클로봇을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유통, 커스터마이징은 자회사 로아스가 담당을 하죠. 로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클리어패스, 로봇닉 등 글로벌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총판,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 자동화, 연구용 플랫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클로봇은 시가총액 1조 원 대비 매출액은 400억 밖에 되지 않고 영업이익도 적자인데 왜 한때 주가가 15,940원에서 82,300원까지 크게 올랐을까요? 여기서 주식의 본질이 나옵니다. 주가는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성장산업, 로봇, AI, 자율주행 같은 산업은 실적이 아니라 미래 이야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로봇 산업이 커진다, AI 산업이 커진다, AI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스토리로 움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항상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자금 조달 이슈나 실적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죠. 그럼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무조건 위험한 거냐?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자금으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도 2025년 8월 28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 이후 8월 28일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인 사례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2023년 1월 3일 삼성전자 대상 59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서 같은 날 27%가 급등하며 이후 10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클로봇이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소형주, 적자, 일반 유상증자, 인수목적, 고점 구간 이 5가지가 겹치면서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클로봇은 대형주인데 소형주라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코스닥에 분류된 소형주가 아니라 수급상 소형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형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 안에 드는 코스닥은 대형지수 안에 포함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시총이 아니라 유통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라고 1조짜리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그보다 적기 때문이죠. 클로봇 자세한 기관 및 뮤추얼펀드 쪽 물량을 살펴보면 주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총 39.68%, 뮤추얼펀드 보유자 보유 지분율 1.28%, 대주주 김창구의 6인 20.35%를 보유, 총 고정 물량은 61.31%로 38.69%입니다. 클로봇 주가가 단기간에 15,900원에서 현재 41,050원, 정확히 2.5배 상승했으니 이걸 시가총액으로 바꾸면 상승 전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1조 원으로 6천억 원의 시총이 증가했지만 상승 전 시가총액 대비 유통 물량이 1,547억, 상승 후 유통 물량은 3,869억 원이기 때문에 소형주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핵심인데,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4월 28일 보유예수 물량이 풀려 더욱 하락폭이 컸던 이유 중 하나죠. 지금 기관과 VC 물량은 10월 28일 날 해제가 되었지만 VC가 매도하지 않은 물량은 11에서 15% 정도로 VC 지분 물량의 10% 이상은 오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VC는 비상장 때 투자에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라는 걸 하지만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음에도 안 했다는 건 조만간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클로봇은 지금 악재로 나온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구간으로 오버행 물량만 정리되면은 다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물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손절을 해야 할 자리도 아니고요, 물타기를 해야 할 시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응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주식하는 이유가 대부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매매하시는 건데, 지금 고점에 물렸다고 이 금액을 전부 다 손절하기에는 여러분들의 피고름 같은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세력들은 정해진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별로 물타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상 변수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올 수 있어서 세력도 가끔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세력은 손절을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손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주식수를 늘리고 평단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예시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00원이라는 금액에 1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가격이 8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5주를 손절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0원이라는 금액이 손실 금액이 발생되고 4,000원이라는 금액이 현금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더 떨어져서 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구간별로 없는 돈 있는 돈 전부 다 끌어모아서 평단에 낮춰놓겠죠. 그래 놓고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평단만 올라가면은 탈출하기 급급해요. 그렇지만 세력은 4,000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500원에 4,000원을 치면 몇 주를 살 수 있죠? 8주를 살 수 있어요. 그럼 기존의 5주와 8주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3주라는 주식수가 확보가 됩니다. 평단도 680원 부근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500원에서 다시 1,000원으로 갔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실제 마이너스 1,000원이라는 금액이 손실 금액으로 잡혔지만 평단 680원에 13주가 1,000원까지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이 손실 금액을 제외하고도 3,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예측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수익에 급급하다 보니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사거나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런데 세력은 이렇게 지능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세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이나 다른 투자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게 문제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 놓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클로봇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클로봇은 망해서 빠지는 하락이 아니라 주주 구조 때문에 빠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은 회사 분석보다 수급 분석이 더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내려다보신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 종목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정확히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유튜브들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수급을 분석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수급 분석부터 알찬 내용으로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고 앞으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트레이더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